안녕하십니까. 2015년 3월 토익 데뷔 특강으로 만나뵙게 된 종로 YBM E4U 미친 토익 안하나 강사입니다. 반가워요. 안녕요. 안녕. 미친 토익 안하나입니다. 최현 선생님 따라할게요. 안녕요. 자, 다름이 아니라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지난 2월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댓글 단 학생 중에 야 SK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뭐가 그렇게 달라? 뭘 다르죠. 나도 인정한다고 하면서 다 댓글 달면 내가 커피 쏠 테니까 나한테 이메일 보내! 라고 했는데 그 학생이 안 달았네? 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댓글 다 읽는다니까. 아무튼. 자, 그런데 요번 2월 강의에 또 댓글 달아준 학생 중에 나를 위로해준 학생이 있었어. 마음에 내가 심금을 울려줬어, 아주 그냥. 다른 학생들 다 그래, 쌤 좀 다르네요. 쌤 좀 인간적으로 조금 달라요. 라는 대세적인 걸 댓글을 다 뒤로 하고, 쌤, 그렇게 안 달라요. 쌤, 비슷해요. 라며 나를 막 위로해준 학생이 있었어. 내가 댓글 그 학생의 아이디도 외웠다니까. SKY, 스카이, I737. 자, 그 학생, 이번 3월 강의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딱 남겨주세요. 제가 지난 학생, 그 학생이 안 단 거, 플러스해서 이번 것까지 2개 보내줄게. 별다방 있죠, 별다방. 그대들 좋아하는 거. 별다방으로 2개 보내줄 테니까 댓글 꼭 달아놓으십시오. 그럼 제가 메일로 직접, 답메일을 막 보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메일 주소 꼭 남겨주세요. 반드시.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상적인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쏩니다. 그 밑에 있는 그 선물 말고 다른 거 쏠게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거두절미하고 본격적으로 이번 달에 해야 될 것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를 3월 2일 날 찍고 있어요. 그렇다면 2월 28일 시험이 끝난 바로 내일 모레. 이건 내일 모레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틀 뒤에 이 강의를 찍고 있거든. 그렇다면 정말 최신 경영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근데 매번 벗어나질 않아요. 이 토익은 어렵게도 안 내고 쉽게도 안 내고 맨날 평이하게 끼껏 어려워봤자 100문제 중에 한 3문제 정도? 그런 게 어려운 거고 어차피 토익에서 나오는 것들은 계속 돌고 돈다는 거. 그래. 그럼 이 계속 돌고 도는 이 시험을 어차피 평이하게 똑같이 매번 난이도도 비슷비슷하게 내는 이 시험을 우리가 왜 1년씩 공부를 해서 외화를 낭비해야 돼. 빠르게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토익을 정확하게 잘 잡고자 하면 우리 기본기 좀 다지자.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데 이 똑같은 걸 왜 자꾸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지쳐가고 슬럼프에 빠지고 토익이 싫어지고 왜 이런 현상을 만들어냅니까? 우리 기본기 약한 친구들, 특히나 독학하는 친구들 중에서 자기가 어떤 게 토익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을 잘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자꾸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기본서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잖아. 여러분들 집에 가면 토익책 한두 권씩 있잖아요. 그 토익책의 기본기부터 다집시다. 그래서 꼭 문제만 열심히 막 풀고 풀이 안 하고 그렇구나 끝 넘어가면 그거 공부 안 한 거야. 그렇게 공부해봐야 그 시험장 가면 또 틀리게 됩니다. 그거 별로 좋은 방법 아니죠. 자, 그래서 반드시 기본기를 다져야 돼요. 우리 투부정사가 정확하게 뭔지, 분사가 정확하게 뭔지, 토익시험에서는 관계대명사라는 게 어떻게 정확하게 나오는지 그런 기본기부터 제대로 닦자고 해서 닦아놓고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하면서 적용하면서 문제를 빠르게 푸는 연습을 그때 가서 하는 거고 일단 기본기부터 탄탄 해야죠. 그리고 어휘력 감으로 풀지 말자요. 우리 한국말도 잘 못하잖아. 그죠? 우리 신문 같은 걸 읽으면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잖아. 한국말로도. 근데 영어로 된 걸 그걸 내가 감으로 풀려고 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맞춰 그거를. 그거 안 되지. 감은 노 말고요. 어휘력의 정확한 쓰임까지 판단을 해서 영어 안에서 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자기들이 같이 짝꿍으로 다니는 목적어가 누군지까지 판단해서 예를 들면 make가 되게 좋아하는 목적어가 따로 있다고 take가 좋아하는 목적어가 따로 있다고 이렇게 자기들의 쓰임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정확하게 토익에서 원하는 것들을 어휘도 감 말고 지네들의 정확한 쓰임대로 익숙해지자고 감 찍지 말자고 그 다음 학습량 자, 너 어떻게 공부를 안 했고 어떻게 점수를 잘 맞으려고 해? 공부 하나도 안 했고. 여러분 혹시 유명한 요즘 인터넷상에서 자주 돌아다니는 유명한 말 중에서 그 누구시죠? IQ 되게 높으신 분 있잖아요. 그지? 아인슈타인이란 분.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또 다른 내일을 꾸미는 건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우리 정신병 걸려갖고 헤매지 말고 어제와 다르게 살아서 오늘도 또 탄탄히 만들어 놓고 또 내일도 탄탄히 만들어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학습량을 잘 채워서 양측이라고 하죠. 양으로 좀 승부를 해야지 또. 물론 이거 없이 1번 없이 2번 없이 3번만 하는 건 무의미하고요. 말고 1번 기본기 제대로 갖춰놓고 어휘량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학습량까지 채워놔야지. 그래서 단단하게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매일매일 한 세트씩 계속 풀면 그 학습량을 어떻게 할 거야. 매일 똑같이 나오는 그 토익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어차피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학습량이 갖춰지다 보면요. 틀릴 거야. 분명히 내일 또 틀려. 나 이거 또 틀렸네? 할 거야. 하다 보면
짜증나서라도 안 틀려. 아, 맞다. 나 이거 저번에 틀렸었지? 아, 이번에 맞춰야지? 하면서 그게 생각이 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학습량이 많은 사람 무시 못 합니다. 우리 반드시 기본기 갖추자요. 두 번째, 어휘력 갖춰야죠. 그리고 매일매일 토익 막 질질 끌지 말고 학습량 갖춰서 제대로 끝내주자고. 알죠? 자, 그래서 최신 경량에 따라서 학습 역량 갖고, 자, 그럼 지금부터 딱 1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5분 동안 지나가는 슬라이드와 함께 여러분들 꼭 문제를 잘 풀어주시고, 끝나고 나서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문제 제가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봬요.
안녕하십니까. 자, 잘 풀고 오셨나요? 대충 풀지 말고, 우리 안 풀었으면, 혹시라도 좀 대충 풀었으면, 그냥 슥슥 졸린 눈으로 풀었으면, 한 번만 집중해서 좀 풀고 오자요. 내가 맞출 수 있는 거 틀리면 좀 짜증나잖아요. 풀고 오셔요? 네. 자, 그럼 쌤은 여러분이 모를 만한 거, 또는 알 법한 하지만, 토익시험에서 나와서 변형돼서 나오면 여러분이 조금 실수할 만한 것들을 쏙쏙 뽑아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4번 문제부터 오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제가 설명 안 한 것들은 직접 열심히 해설 쫙 해놓고 밑에 학습 자료 다운로드 받는 것에다가 해설 다 넣어 놓을 테니까 다운 받고 해설까지 보고 학습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4번 갈게요. 자, 아마 문제를 크게 어렵지 않게 잘 푸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비즈니스라는 명사 앞이니까 명사를 꾸밀 수 있는 소유격에 해당이 돼서 정답은 B번이 맞아요. 그래서 B번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스스로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것도 맞고. 근데 자, 토익 시험에서는 밑줄이 이렇게 밑줄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밑줄이요. 비즈니스라는 명사가 보이고요. 그래, ABC를 보기 보면 우리 명사 앞이면 늘 소유격이라는 걸 강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보기에 his가 나오면 크게 어렵지 않게들 잘 골라요. 근데 보기를 봤더니 his가 없고 보기에 이제 his own이 있는 거지. own이 있어요. 자, 요것도 가능합니다. own이라는 아이는 그 자체가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요. 명사할 땐 스스로의 것이라는 명사고 형용사할 땐 스스로의라는 형사고요. 그래서 그의 스스로의 사업체라는 명사와 함께 얘가 형용사로서 이때는 정답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혹시 보기 중에 밑줄을 봤더니 명사 앞에 인칭 대명사를 묻고 명사 앞에 소유격이 정답이어야 되는데 보기 소유격이 없다 하면 그때는 his own, 소유격 own을 정답으로 골라내시면 됩니다. 그렇고 참고로 his own이든 my own이든 소유격 own이란 아이가 정답이 되는 패턴이 3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로 지금처럼 밑줄 나왔는데 명사 앞에 밑줄 나올 때 그때 소유격이 정답일 수도 있고 소유격이 보기에 없다면 소유격 own으로 할 수도 있고 얘기했죠. 소유격 own, 그죠? 명사를 꾸밀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own은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다음 두 번째 2번. 자, 우리 왜 by 다음 밑줄 나오면 정답 셀프 잘하죠? 셀프. by myself 같은 거, 내 스스로라는 뜻의 수거, 걔랑 똑같은 말로 우리 on 다음 밑줄 나올 때, on 다음 밑줄 나올 때 소유격 on으로 활용한답니다. 소유격 on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자, by myself와 on my own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스스로 혼자서란 똑같은 말의 수거니까 혹시 by 다음 밑줄 나오면 셀프가 정답하시고 on 다음 밑줄 나오면 보기에 이제 셀프 동시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 그녀 스스로라고 말이 막히니까 또 셀프 오답으로 쳐요. 나오거든. 안 되고 그때는 on 다음 밑줄 나오면 그냥 on my own 똑같은 말이야. by myself 똑같은 말. 그래서 잘 골라주시고요. 이건 수거처럼 쓰는 존재입니다. 그렇고 3번 제가 이쪽으로 갔더니 밖에 있던 촬영 감독관님께서 빨리 안쪽으로 들어오래. 휴! 들어왔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3번 갑니다. 3번은 오브 뒤에 밑줄 나올 때, 오브 뒤에 이렇게 밑줄 나올 때가 있어. 오브 뒤에 밑줄 나오고 나의 뭐뭐라고 해서 내 스스로의라고 해석될 때가 있어. 내 스스로. 예를 들면 비즈니스가 이렇게 있을 거고 비즈니스가 이렇게 있고 오브가 있어. 그 다음 밑줄이 뿅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스스로의 사업입니다 라는 의미를 쓸 때 그때 또 my own이 또 정답으로 나온답니다. 이렇게 정답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때 my own, 오브 뒤에 이렇게 my own이라는 요 자체가 그냥 1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my own business 이 말은 나야 스스로의 사업체라는 뜻이잖아요. 요 의미랑 그대로 business of my own 똑같은 말이라고. 내 스스로의 사업체 똑같은 말이야. 근데 표현법 자체가 1번처럼 표현해서 명사 앞에서 바로 형용사처럼 쓰기도 하고 말고 own이 명사도 있거든. 그래서 내 스스로의 사업해서 이렇게 오브 뒤에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3번 정답이 나온답니다. 보이시나요? 네. 쌤이 너무 이쪽에다가 써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일 것 같기도 한데 보이나요? 뿅. 자, 보이죠? 슈. 네. 알겠슈.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랬고 자, 그래서 B번 정답이고요. 다음. 자, 5번 가보도록 할게요. 5번. 자, 요거 문제를 풀 때마다 학생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어. 전사 뒤에는 전명구라고 해서 우리 전사 뒤에 명사를 쓰거든. 그죠? 전사 뒤에 명사. 그래서 우리 이걸 전명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자, 우리 전사 뒤에 만약에 for라 칠게요. 나오는 3가지 패턴인데 첫 번째 패턴 1번 for 뒤에 밑줄 나왔는데 더 뿅, 더일 수도 있고 뭐 어일 수도 있고 또는 my가 더 소유격일 수도 있고 자, 셋 중에 하나. 그리고 뒤에 봤더니 이렇게 item 이렇게 나왔어요. 명사 나오는 거지. 그럼 당연히 누가 봐도 명사 앞이면 여기는 주로 형용사 정답일 거 아니야. 거의 다 형용사 정답이겠죠. 뭐 간혹 북한 명사 문제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보다 형용사가 정답으로 나오는 패턴이 훨씬 더 많답니다. 그죠? 주로 형용사 정답이죠. 그래서 형용사 고르면 된다고. 근데 자, 두 번째 패턴 2번. 자, 4가 있어.
근데 봤더니 밑줄 나와. 근데 뭐 어가 있든 또 더가 있든 또 소유격이 있든 똑같아. 똑같은데 items 이렇게 나왔어요. 뿅, 슉 나옵니다. 자, 이렇게 관사나 my 같은 소유격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앞에 밑줄이 나왔어. 자, 이 자리 밑줄에 이렇게 해서 형용사가 명사를 저기 꾸밀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저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 good boy가 맞지 good a boy, good the boy, good my boy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죠? 안 돼, 안 돼. 그래서 형용사와 명사를 꾸밀 땐 관사나 소유격 안에서 명사를 꾸미는 거지 관사 밖에서 못 꾸미거든. 근데 이제 해석을 해보면 뭐 효과적인 아이템을 위해서 뭐 또는 유효한 나의 아이디어를 위해서 갖다 붙이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답이 많이 뜨는 거지. 노노노. 자, 절대용사인데요. 이때는 전사 뒤엔 무조건 명사인데 명사에는 명사도 있지만 동명사라는 게 있거든. 하지만 동명사는 그냥 명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만의 것이라는 의미로 뒤에 목적어를 갖고 다닐 수 있거든. 그래서 아이템들을 개발하는 것을 위해서 아이템들을 홍보하는 것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동명사들은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게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전사가 있고 밑줄에 나왔을 때 관사가 있고 뒤에 이렇게 명사가 있어. 그럴 땐 형용사는 절대 못 꾸민다 했지 버리면 되고 그렇다면 전사 뒤에 무조건 명사인데 목적 있는 명사니까 동명사겠구나라고 판단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도 무조건 동명사 정답입니다. 첫 번째 형용사 정답하시고 자 근데 세 번째 경우 3번 뿅. 자 4가 있음. 근데 밑줄 나왔음. 근데 봤더니 아이템임. 자 나서 봤더니 자 이렇게 나왔어. 관사가 전혀 없는 거야.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중간에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형용사가 들어가서 명사를 꾸밀 수도 있지요. 그죠? 그죠? 유용한 아이템들을 위하여 괜찮아요. 그죠? 근데 동명사도 들어갔다 쳐봐. 동명사. 그럼 동명사가 들어가면 이 동명사 뒤에는 그에 대한 목적어인 것도 맞잖아. 그죠?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 아이템들을 홍보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 그죠? 유용한 아이템들을 뭐 해도 되고 아이템들을 개발하는 것 이래도 되고 자 그러면 형용사도 되고 동명사도 되고 둘 다 되네. 그럼 만약에 보기 중에 봤더니 보기에 형용사와 동명사 둘 다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둘 다 후보죠. 절대 명사 필합시고 형사를 갖다 찍는다든가 또는 내 눈에 막 동명사가 익숙하다고 막 동명사를 찍는다든가 하지 말자. 아까 얘기했죠? 감으로 찍는 건 이제 안 돼요. 기본기가 탄탄하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네 하면 해석도 정확하게 문맥 파악도 하셔야죠. 반드시 해석으로 접근하십시오. 둘 다 되기 때문에 절대 하나로 찍는 거 안 됩니다. 반드시 해석하세요. 그래서 자 지금 이 문제는 2번의 경우인 거예요. 봤더니 더가 존재하거든. 자 어나 더 같은 어드가 있든 더가 있든 마이가 있든 이런 관사나 소유격을 중심으로 절대로 형용사가 이 자리에 들어가고 명사 막 이렇게 꾸미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형용사인 자 10번 버릴게요. able 형용사 안 돼. 자 그다음 D번 pp도 뭐뭐 된 이란 형용사 있죠. 너도 안 돼. 그렇다면 명사 12번 repair은 당연히 수리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전치사 뒤에 동사할 일 없으니까 네가 명사라 치고 그러면 너는 동명사고 그럼 명사와 동명사 중에 그럼 뒤에는 이 뒤에 목적어가 따라 붙은 거거든. 그죠? 자 그렇다면 water damage를 손상을 수리하는 것의 비용은 그래서 동명사와 함께 정답이 목적어고 그냥 명사는 그냥 명사 뒤에 더 명사가 또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고요. 정답은 A번이 맞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1, 2, 3번 기억하십시오. 땡큐.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래서 1번 A번 정답. 그 다음 6번 와보세요. 자, 저 문제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 문제 기억하면 그 문제에 연관된 게 좀 이따 쭉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먼저 가고 연관된 문제는 좀 이따 보고요. 자, 6번 봐보십시오. 자, 리비전, 너 수정. 자, 프로세스, 과정들. consideration, 뭐 심사숙고 이런 거. 컨셉, 컨셉. 나는 이런 컨셉을 가진 사람입니다. 컨셉이고요. 자, 그래서 해석 문제인데 몇몇 밑줄이 have been 이루어졌어. 만들어졌대. to 그 레이아웃 설계도에 그 웹사이트의 레이아웃의 뭐 설계도나 아니면 레이아웃이죠. 제가 레이아웃에 만들어졌대. 그럼 수정이 만들어졌어요. 과정이 만들어졌어요. 생각이 만들어졌어. 컨셉이 만들어졌어. 갖다 붙이니까 막 다 말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또 헷갈리는 거지. 그죠? 자, 여기서 큰 포인트는 made입니다. 자, made. 자, 뭔 말이냐? 자, 지금 비동사 pp와 함께 be made가 수동태로 쓰여 있죠. 자,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능동이란 문장이었을 때 주어 있고 make라는 동사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several, review 지금 정답인 거? 방금 얼핏 얘기할 뻔했지만 어쨌든 그거 정답인 아이가 원래 목적어 있었던 거야. 주어는 만들었어요. 몇몇 밑줄을 목적어를 이었던 거지. 근데 수동으로 바꿔버리면 이 아이가 몇몇 이 밑줄의 아이가 주어로 가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수동태로 바뀌면 당연히 BPP니까 이 복수 지금 전부 다 복수니까 뭐 복수니까 have든 뭐 하든 하라고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made가 였었던 거죠. 원래는 이렇게 자, 이 주어는 이루어졌어요 라고 해서 make 원래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있던 존재를 지금 찾는 겁니다. 자, 어떤 특정 동사는 make랑 목적어로 같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어떤 특정 동사는 make 되게 싫어하고요. 자, 그런 애들이 따로 있거든. 자, 이 A, B, C를 보기 중에 make라는 동사와 함께 목적어로 따라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애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make라는 동사랑 사용을 안 하고요. 정답이 A번이 맞아요. make revision 해서 수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아이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렇게 make와 쓰이질 않아요. 자, 특히나 뭐 consolation 같은 경우에는 주로 take 목적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자타가 다 돼서 take 목적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다음 into consideration 주로 이렇게 씁니다. consideration 이렇게 사용하고요. 뜻은 심사숙고하다라는 의미를 쓸 땐 이렇게 사용하는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쓰는 애고 자 근데 쌤 컨셉을 만들다나 이런 말 들어본 것 같은데 아니요 안 씁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렇게 make랑 쓸 수 있는 동사들을 따로 쓸 수 있는 목적어와 함께 따로 쓰는 그 존재를 따로 했으면 좋잖아. 그러면 문제 풀 때 빨리 적용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거 찾아볼게요. 누구냐면 먼저 make 쪽부터 가겠습니다. 방금 했던 make revision 있고요. make decision 있죠. make decision 결심하다 그죠? 그 다음 make reservation 뭐 이건 자주 보던 거니까 그래도 익숙하겠고 예약하다 make arrangement make arrangement 하시면 정리하다 정돈하다 준비하다 채비하다 정도요. make arrangement 정리하다 준비하다 정도의 의미로 사용하는 아이고 그 다음에 make conclusion 결론을 짓다 그러니까 make decision하고 비슷한 맥락이고 그 다음 make progress make progress 하면 진보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아이고요. make progress 진보하다 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make revision 같이 덩어리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사실 take 쪽도 되게 중요하거든. take도 똑같이 그 자리에 밑줄이 그대로 이렇게 밑줄이 나와서 그렇게 묻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 뭐 예를 들면 주어 자리에 밑줄 나오고 자 will be taken 이렇게 나오는 거지. taken 이렇게 나와. 아이고 안 써져. taken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A, B, C를 보기를 봤더니 뭐 precaution도 보이고 뭐 다른 거 말대 어드바이스 같은 게 보이는 거야. 충고를 취해서 충고를 받아들였어요. 갖다 붙인 말 되게 말이 돼도 take랑 쓸 수 있는 게 또 따로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take 되게 좋아하는 애들 갈게요. take measures 좋아하죠? 조치를 취하다라고 해서 가고요. take precaution 예방 조치 취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 take priority take priority 최우선으로 삼다 최우선으로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take initiative란 단어가 있어요. initiative란 단어는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 모든 어떤 단어도 보면 I가 그러니까 이니자가 맨 앞에 붙으면 뭐 초기 처음 이런 의미가 되잖아. 우리 그래서 이니셜만 봐도 내 이름에 이렇게 앞에 띈 거 그걸 이니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니시에이티브는 첫째 솔선수범 앞에서 움직여 솔선수범. 둘째 주도권 앞에서 움직이는 거야. 주도권. 셋째 계획. 우리 뭔가 일을 할 때 맨 먼저 계획부터 세우잖아. 그래서 솔선수범 주도권 계획이라는 의미랑 쓰는 게 take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take initiative 솔선수범하다 주도권을 잡다 정도의 뜻이고요. initiative 꼭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단어고요. 이렇게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시면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initiative 기억해 두십시오. 자, 두십시오는 뭐지가? 자, 기억해 두십시오. 갈게요. 다음. 자,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wift는 빠른 이란 뜻의 형사로 밑줄을 꾸밀 것이어요. 자, 형사니까 명사 꾸미겠죠? 자, A, B, C를 보기 중에 명사로 사용 가능한 게 A번 있죠. process, 과정이라는 명사.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자, processing, 동명사도 있죠. 물론. 근데 말고, 자, processing은 이 자체가 ing 형태로 그 자체가 동명사 아니고 ing가 붙었는데 그냥 그게 명사야. ing 붙은 그 자체가 명사야. 동명사 아니고. 자, 우리 왜 흔하게 자주 듣는 거. 미팅? ing인데 미팅이란 명사잖아요. 빌딩? 명사잖아. 마케팅? 명사잖아. 자, 이렇게 ing지만 동명사 아니고 ing 붙은 그 자체가 명사로 활용하는 애들이 좀 따로 있거든. 그 중에 유명한 애들이 몇몇 있어요. processing, 처리라는 명사고요. 자, widening, 확장이라는 명사고요. widening, 확장이라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mailing이라는 거 있죠. mailing. 자, 우리 지금 3월 2일이라고 그랬어. 엊그저께 시험 본 사람들 아마 2월 28일 시험 본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잘 생각해봐. 뭔가 있었을걸?
네, 그때 아마 그때가 정답을 했던 아니면 틀렸던 있었을 거야. 자, 메일링이라는 애가 우편 발송이라는 명사고요. 그때 정답을만 했던 게 mailing addresses에서 우편물 주소 그래서 정답이었던 적이 있었었거든요. 정말 최근에. 진짜 내가 딱히 말을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최근에.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게 ETS 직접 하는 거라 우리가 말을 딱 집어서 할 수 없거든. 하지 말래요. 아무튼 정말 최근에. 메일링, 와이드닝, 프로세싱이라는 게 있었고 또 펀딩도 있고요. 펀딩. 자주 나온 애들만 언급할게요. 펀딩. 그 다음에 플래닝. 자주 나오고요. 어카운팅. 회계라는 뜻의 명사죠. 그 다음에 핸들링. 얘도 처리라는 명사죠. 핸들링까지입니다. 그래서 processing, widening, mailing, funding, planning, accounting, handling 정도의 명사. 하나 더 중요한 거 안 쓸 뻔했네. sitting까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니지만 동명사 아님, 명사임. 그래서 동명사 아니고 목적 없고 그 자체가 그냥 명사 형태로 사용하는 아이들이니까 주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A는 과정이란 명사고요. processing은 처리란 명사고요. 그래서 신속한 밑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장함으로써 인터내셔널 주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확실히 하게 함으로써 이 회사는 매우 유명해졌대요. 그래서 정답이 10번이었다오. 정답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와이드닝 전부 다 정답 잘 되는 애들이요. 정말 최근이었고. 네. 자, 그러면 10번 정답과 함께 다음 9번 넘어갑니다. 9번 전사 문제인데요. 전사 문제로 자, B동사 뒤에 지금 전사 구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여러분 전사 구는 주로 묶어서 버려도 되는 주로 부사적인 역할을 할 때가 대부분인 건 맞아요. 전사 구는 주로 묶어서 버리고 취급 안 하고 문장 구조를 이루어집니다. 주로 부사적인 역할을 하거든. 근데 그렇게 100의 90% 정도는 부사적인 역할을 하는데 나머지 10% 정도의 전사 구는요. 그 자체가 형용사적인 역할도 한답니다. 예를 들면 under construction 이란 전사구 있죠. 걔는 공사 중인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the building is under construction. 그러면 그 빌딩은 공사 중이에요. 할 수도 있잖아. 그죠? 또는 on display 전시 중인이란 형용사입니다. 그렇다면 the painting is on display라고 하면 그 페인팅은 전시 중이에요 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사구 자체가 형용사, B동사 뒤에 형용사처럼 포진이 되면서 전사구 자체가 B동사 뒤에 있기도 한다는 거. 지금처럼 이렇게도 한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자, 그런 게 있고. 자, 그러면 이제 해석상 미사 굽타 씨는 몇몇 과학자들 중에 있어요. 후 누구냐면 have been 명예가 주어지는 by 둘 다 이 society라는 곳과 위원회에 의해서 명예가 주어지는 과학자들 중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자, 뭐뭐 중에라는 의미로 쓰는 전사 어몽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오브라는 애도 있고 오브는 뭐뭐의란 뜻도 있지 말고 뭐뭐 중에란 뜻도 있습니다. 뭐뭐 중에. 그래서 오브 뒤에 복수명사 주로 따라오면 그땐 뭐뭐 중에라는 의미로 쓰고 명사 오브 명사는 뭐뭐의 명사 뭐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할 때 the Lord of the Ring 하면 반지의 제왕이잖아요. 그때도 있는데 말고 야, 오브 뒤에 앞에 명사 따로 없이 오브 뒤에 복수명사 딱 나와 있으면 그땐 중에라고 주로 해석이 됩니다. 또는 out of라는 애도 있고요. out of 뭐뭐 중에라는 의미의 단어들이에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정답은 10번 정답 되겠습니다. 전수구 자체가 형용사적으로 씁니다. 자, 그 다음 11번 넘어계십니다. 자, 이건 아마 정답은 잘 맞췄을 것 같아요. 해석을 해보면 이 사진의 보고서는 has been received 받아줬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not 응답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여전히 응답 안 했어요. 더 말은 얼핏 맞지만 주로 여러분에겐 not yet이 더 귀에 있기 때문에 정답은 제가 골랐을 것 같아요. 정답 B번 맞습니다. 맞고 자, 안 되는 이유에 이미 낫이 있으니까 또 never이 동시에 들어가서 부정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넌 의미상 안 맞는 거고 그 다음 still은 갖다 붙이면 말 되거든.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자, although는 접속사예요. 근데 이미 but이라는 접속사가 이미 존재하는데 문장과 두 개를 연결했는데 접속사가 또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넌 아닐 것이고 자, 그러면 yet과 still이 똑같이 아직도 안 했어요. 여전히 안 했어요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비슷한 말이지만 혹시 긍정문에 밑줄이 빡 나왔을 때 긍정문에 자, yet이라는 아이는 긍정문의 정답 거의 안 됩니다. 라고 알고 계십시오. 그렇고 주로 부정문에 사용하는 아이예요. 부정문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not하고 쓰는 걸 되게 좋아하되 그러나 자, not을 중심으로 똑같이 not자리 밑줄이 나서 밑줄이 뿅 나서 해석을 해보면 여전히 안 했어요. 아직도 안 했어요. 라고 말이 먹히거든. 하지만 not 뒤쪽에 밑줄 하면 not yet 쪽이 맞고요.
not 앞쪽의 밑줄은 still 쪽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때는 좀 많이 틀려요. 학생들 귀에는 not하고 주로 움직이는 건 yet하고 더 익숙하기 때문에 요때는 좀 많이 틀리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not을 중심으로 not 뒤에는 not yet. 반대로 not 앞쪽의 밑줄은 still 쪽이 맞아요. still not 이쪽이 맞습니다. 그렇죠? not yet. 방향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not 중심으로. 그렇고 자 그렇다고 긍정문에 아예 yet이 안 쓰이는 건 아니고요. 쓰긴 해요. 자 still은 상관없어요. 긍정문이든 부정문이든 원래 다 쓰는 아이고 still은. 상관없이 아무 때나 다 쓰면 되고 yes은 긍정문에 주로 잘 안 쓰고 부정문에 써서 정답은 이럴 때 돼. 딱 한 번 yes이 긍정문에 정답 되게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have to 사이에 밑줄 빡 넣을 때 have to 사이에 밑줄 빡 튀어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ABC를 보기를 보면 yes이 존재할 겁니다. 자 yes을 갖다 집어넣고 아마 거의 100% 정답일 거니까 have yet to 자체를 덩어리째 기억을 하십시오. 뜻은 have to는 해야만 한다잖아요. yes은 아직이잖아. 합쳐. 아직도 해야만 해요. 이 말은 아직도 해야 된다는 건 아직 안 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지가 자체적으로 부정문을 만들어요. 아직도 뭐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의 자체 부정문을 만드는 거니까 자 유일하게 우리 눈에 긍정문의 정답처럼 보이는 자리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안 돼. 이렇게 정답 하십시오. 네. 정답이 B번이 맞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 12번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hange라는 명사와 함께 ABCD에 알맞는 걸 채우고 정답을 골라보라 하네요. 자 근데 자, 여러분 change가 가산명사계요? 불가산명사계요? 하나, 셋! 네, 잘 모르겠죠? 생각을 안 해봤을 겁니다. 왜냐? change는 가산, 불가산 다 되거든. 가산도 오케이, 불가산도 오케이, 다 되거든. 쌤, 그럼 이게 가산인지 불가산 내가 어떻게 알고? 이걸 내가 어떻게 알고 문제 풀어요? 자, 그럴 때는 방법이 있죠. 일단 안 되는 걸 소거해야지. 쌤도 마찬가지예요. 쌤도 이상에는 모든 단어를 다 가산, 불가산, 가산. 이걸 다 아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시험장을 딱 만났을 때 그 단어가 얘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만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걸 버려. 그러면 토익 시험 출제자는 애매모호한 거 완전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명확하지 않으면 내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것들 하나씩 소거하고 나면 되는 게 보인답니다. 가볼게요. 당황하지 말고 안 되는 걸 버리자. 먼저 few는 무조건 복수를 꾸며야 되잖아. 무조건. 그럼 네가 가산명사든 불가산명사 어쨌든 뒤에 s는 안 붙었잖아. 그러면 넌 버려야지. 버리세요. s가 없으면 복수는 아닐 거 아니야. 버리면 되고 자 도우즈 마찬가지. 그것들 너도 복수만 꾸며. 자 상대적으로는 that이라는 단어는 그라는 얘는 단수나 불가산을 꾸미는데 말고 도우즈는 절대적으로 복수 꾸며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s 없잖아. 그럼 너도 버려. 안 돼. 안 되네. 그죠? 자 그럼 이제 C와 D가 남았네. another는 앞에 어가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가 있는 애기 때문에 뒤에 단수명사밖에 못 꾸밉니다. 셀 수 있는 거 하나짜리 another item on이 붙어있는 거야. another 뭐 아이들 아이여지 단수니까 단수밖에 못 나와. 근데 little은 불가산밖에 못 나와요. 불가산밖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만났네. 자 얘가 만약에 단수명사면 뒤에 s가 안 붙었으니까 단수 another도 오케이. 자, 네가 만약에 불가산 명사로 쓰였으면 little도 불가산 좋아하니까 너도 오케이. 그럼 C와 D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이 change와 쓰이는 게 상관이 없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 그럼 읽어봐야지. 말 되는지 안 되는지 문맥으로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되는 거 먼저 소거하고 C도 되고 D도 되고 얘는 둘 다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읽어. 그래서 문법적으로 다 되면 그때는 해석해서 문맥적으로 파악해. 그럼 우리 아까 처음에 학습 전략할 때 기억나죠? 첫째, 반드시 기본계 탄탄해서 안 되는 거 잘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둘째, 어휘력이 돼서 해석을 잘해야 되고 그런 게 갖춰지고 자꾸 학습량에 늘려서 자꾸자꾸 문제를 적용시켜보고 그런 게 이제 여러분의 실력을 늘려가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소거 잘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change와 함께 해석 한번 해볼게요. CD 중에서 이 최근 퍼블릭 대중 캠페인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캠페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컨트롤 그 나라는 보게 됐대요. 자, 그 넘버 수의 commuter 통근자 사용하는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통근자의 수에서의 변화를 이렇게 보게 됐대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문맥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광고 캠페인을 열심히 많이 했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변화를 봤어요. 이게 맞겠어요? 광고를 진짜 엄청 열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봤습니다. 이게 맞겠습니까? 정답은 니틀이 맞지요. 또 다른 변화를 봤어요. 이게 아니고 광고를 진짜 열심히 진짜 엄청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를 못 봤습니다. 맞겠지? 그죠? 자, little은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약간 부정어로 해석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 버리고 정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그럼 12번 문제였고요. 데이비드 정답. 자, 그러면 우린 16번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문제네요. 그러면 어휘답게 해석 잘해야죠. compartment라는 단어는
칸, 객실이라는 명사고요. opposition은 반대고, 그 다음 occurrence는 뭐 발생이란 뜻의 명사고, initiative 기억나요? 우리 조금 아까 앞에서 initiative. 자, 세 개. 솔선수범 주도권 계획, 솔선수범 주도권 계획. 모든 단어에 in이가 들어가면 앞쪽이랑 연관이 깊어. 앞에서 움직여. 앞에서 뭐뭐해. 라는 뜻으로 주도권 솔선수범 이었었어요. 솔선수범 주도권 계획. 네,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최근 5년 동안 시험에서요. initiative가 보기에 있었잖아. 몇 프로 정답이게요? 지금까지 100%였답니다. 도익시험에 출제가 된 역사 그 중에서 지난 5년 동안 이니시에이티브가 보게 있으면 늘 정답이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야.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3월달 시험에서 보기에 딱 떠는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다면 99.9%로 바뀔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난 또 틀릴 수 있으니까 찍지 말라고요. 보기를 봤을 때 이니시에이티브가 얘 토익 시험에서 되게 좋아하는 단어지. 소선 주도권 계획이란 뜻이야. 라고 기억은 하되 제일 먼저 보기 집어넣고 말 될 것 같으면 정답하시고 말이 안 되면 당연히 버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자, 어쨌든 정답 확률은 정말 높으니까 기억은 꼭 해야지. 소선 주도권 계획, 소선 주도권 계획, 솔선수범 주도권 계획, 라는 붙자가 붙으면 솔선 주도권 계획입니다. 해석해보면요. 우리의 글로벌 교육 계획으로의 기어들은 will be 유용할 거예요. instrumental 하면 유익한, 유용한 이란 뜻이고 instrument 하면 왜 악기, 도구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도구를 우리가 사용하면 유용하잖아. 그래서 유용한, 유익한 이란 단어고 배우는 기회를 확립시키는 것에 유용합니다. 라는 의미로 말이 되기도 하고 데이비드 정답이고요. 커퍼먼트는 칸이란 뜻이니까 교육한으로의 기여 말이 안 되고 B도 교육 반대로의 기여 말이 안 되고요. 교육 발생으로의 기여들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말이 가장 되고 있는 교육 계획으로의 기여들은 will be 유용할 겁니다. 정답이 데이비드가 맞는데 자 5만 번 반복을 해도 정말 중요한 단어니까 initiative, 솔선수범 주도권 계획이라는 단어는 꼭 짚어 넣어주셔요. 정말 중요한 단어라 그렇답니다. 데이비드 정답이었습니다. D번 정답. 자 그렇고 17번 들어올게요. 혹시 앞서서 문제들 중에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 기억나세요? 자, 첫째, 더 밑줄 이렇게 나오면 아이템과 함께 형용사 자리예요. 자, 두 번째, 뭐 아까는 후가 있었죠, 참. 자, 밑줄 나오고 뭐 더가 이렇게 있고 어든 마이든 똑같고 아이템 나오면 절대 용사 쓰지 마십시오. 이때는 형용사 확률은 제로 없고요. 동명사일 것입니다. 동명사예요. 그리고 얘는 그에 대한 목적어를 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을 위해 였었죠. 세 번째, 근데 for 뭐 전사 같은 게 나오고 밑줄이 나왔는데 아이템이 나와. 관사가 전혀 없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형용사도 되고 동명사도 되니까 찍지 마십시오. 반드시 해석해 주세요. 형용사도 들어가서 명사를 꾸밀 수 있는 자리로 오케이 맞고요. 동명사가 들어가면 얘는 아이템이 그의 목적어가 돼서 아이템들을 개발한 것을 위해 말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두 개 보기에 동시에 한번 해석하십시오. 찍지 마세요. 자 그래서 자 이 밑줄은 보다시피 of라는 전사와 함께 fuel, 연료라는 명사와 함께 전혀 관사 없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형용사도 오케이, 동명사도 오케이, 둘 다 되니까 찍지 말 것 반드시 해석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형용사의 확률인 너도 후보 맞고 동명사의 후보인 너도 후보 맞고 자, 명사 너는 안 되고 자, 명사 있는데 밑줄 뒤에 명사 또 나올 수 없으니까 추출, 연료, 의 말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형용사와 동명사 전부 다 후보인 거 맞는데 그럼 해석하셔야죠. 둘 다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연구가들은, researcher들은 have 개발해냈대요. 향상된 방식을 개발했답니다. 향상된 방식을. 뭐를? 추출된 연료의 방식을 개발했을까? 추출하는 연료의 방식을 개발했을까? 연료를 추출한 것의 방식을 개발했을까요? 해석상 정답은 B번이 맞겠죠. 그죠? 다시 할게요. 향상된 연료의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이거랑 다시 자 C번 들어가면 추출하는 연료의 향상된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추출한 연료의 향상된 방식 아니고 연료를 추출하는 것의 향상된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렇죠? 정답에서 B가 맞습니다. 이게 해석만 하면 괜찮은 것을 학생들이 보자마자 찍다가 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1번은 괜찮아. 형용사 맞아. 2번은 괜찮아. 동명사 맞아. 형용사 절대 안 되니까. 하지만 3번은 절대 안 돼. 3번 자리 밑줄 나면 이것도 저것도 다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할 거지요. 꼭이요. 알겠죠? 자,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동명사와 함께 B번이 맞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다 가능. 해석적으로 B번 정답이었답니다. 자, 됐고요. B번 정답. 다음.
자, 19번 넘어가겠습니다. 전사 문제고 가장 흔하게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해석을 해보면 우리의 응답 정책은 입니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 사항들과 걱정거리들 3영업일 이내에 응답하는 거예요. 3영업일까지 응답하는 겁니다. 3영일 동안 응답하는 겁니다. 정답은 A번이 맞고요. 자, A번과 함께 자, 그럼 정답되는 패턴들의 쓰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 within부터 갈게요. 자, within은 뒤에 기간 명사 쓰는 거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기간 30 days, 10 years, 5 days 같은 기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시점 명사 정말 싫어합니다. 시점 완전 싫어요. 예전에 1월달인가 정도에 했던 특강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시점과 기간이란 단어 여러분 스스로 구분해 보십시오. 10년 기간인가요? 시점인가요? 10년. 10년은 기간이죠. 그러면 5 days 기간이죠. 3월 7일 시점이요. 금요일 시점이고요. 그 다음 3시 시점이에요. 그럼 3개월 기간이고요. 3주 기간이고요. 자, 이렇게 갈라집니다. 자, 이렇게 기간은 완전 좋아해. within 10 years, within 10 days 등등등 기간은 되게 좋아하다가 시점 뭐 금요일 이내에 3월 7일 이내에 3시 이내 말 분명히 되거든. 말이 한국말로 먹혀도 시점 나오면 절대 사용하지 않으니까 버려주시고 그래서 시간 개념과 함께는 기간 명사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within은 언제든 기간은 좋아하고 맞는데 그러면 시간 개념의 단어 마르고 그냥 명사 나왔을 때 그럼 그냥 명사 중에서도 지가 되게 데리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거든. 주로 정답 잘 된 애들. 첫째로 리미츠란 단어 되게 좋아합니다. 리미츠 하면 제한 이내라는 의미를 만들겠죠. 리미츠 되게 좋아하고요. 자, 그 다음 radius란 단어가 있어요. radius. 반경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지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반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마일 반경 이내에 우리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할 때 이럴 때 또 정답 나오고요. 그 다음 walking distance란 단어 되게 좋아요. walking distance란 단어 되게 좋아하고요. walking distance. 도보거리 이내라는 의미를 만들죠. 도보거리 이내. 되게 좋아하죠. 참고로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점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정답하지 마세요. 안 돼. 자, 그렇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by와 until. 자, 지금 3월 2일 그죠? 이거 지금 찍고 있는 거 여러분이 물론 언제 볼지 나도 모르겠어. 3월 말에 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건 3월 2일인데 그렇다면 28일 날 시험 봤다고. 이게 바로 이틀 뒤라고. 그래서 28일 날 또 비스꾸레 문제가 나왔다고. 아무튼 이런 거 언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자, 우리 until 이 보기에 나왔었어요. 근데 until이 보기에 나와서 until이란 단어와 by라는 까지란 이 단어의 차이가 약간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거든. 둘을 비교 못하면 또 틀리거든. 그래서 그 둘을 정확하게 비교해 두십시오. 지금 밖에서 날 쳐다보면서 이걸 자를 것 같은 분위기가 막 들러. 자르지 마! 못 자르면 계속 얘기할 거야. 자, 아무튼 간단한 얘기는 할 거니까 자르지 마세요. 아무튼 학생들은 중요하니까. 부장님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네, 아무튼 by와 until 가요. 자, by와 until은 둘 다 까지는 맞아. 하지만 뉘앙스가 by는요 완료의 뉘앙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until은 계속적인 뉘앙스가 있답니다. 자, by는 완료의 뉘앙스로 한 번 일회성으로 끝마쳐지는 일이고 그 다음에 until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시간에 상태가 지속되는 거랍니다. 상태 지속되어져요. 상태가 지속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똑같이까지지만 제가 지금부터 언급하는 그 말의 동사에 집중하시고요. 그 동사의 일이 그 날짜 주어진 그 시간이나 날짜까지 계속해서 그때도 그 행동을 하고 있거나 그 상태가 지속된 거면 그때는 until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 계속할 필요 없어요. 그 주어진 그 시간까지 만약 금요일까지면 우리 월요일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한 번만 하고 끝나도 돼. 그럼 계속할 필요 없어. 그 중에서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한 번만 딱 해서 끝내도 돼. 일회성이야. 한 번만 해서 끝. 그때는 by가 맞는 겁니다. 가볼게요. 자, 이 보고서는 3월 31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제출하다 동사에만 집중하면 돼. 자, 그럼 제출을 계속 제출해야 돼요? 아니면 지금부터 그 3월 31일까지 한 번만 딱 내면 끝나는 일이야. 한 번. 그래서 by가 맞고요. 자, 그 다음 나는 3월 30일까지 시카고에 머무를 겁니다. 그럼 나는 3월 30일까지 시카고에 머물 거면 머무르다의 동사만. 그럼 나는 그때까지 3월 30일에도 있는 거잖아. 그럼 정답은 until이 맞고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정말 최근에 나온 문제들로 뭐 finalize 최종화할 겁니다. 이 보고서는 3월 31일까지 최종화될 거예요. 그럼 최종화를 계속 3월 30일 최종화하고 있어? 아니죠. 한 번 딱 최종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이제 by가 맞겠지. 근데 until이 보기에 동시에 나와 있다고. 그럼 이제 잘 버리고 정답 들어가 줘야 되거든. 그래서 자, 얘 완료적인 느낌으로 주로 stay라는 동사가 나오거나 물론
100% 그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뉘앙스를 잘 봐야 되는 건 참고하고 자 stay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뭐 last 지속하다는 단어가 나오거나 이러면 주로 계속되는 거니까 until 쪽이 맞겠고요. 그리고 또는 postpone 같은 거 연기 postpone 연기하다 연기는 그때까지 계속 밀어놓고 그때까지도 연기된 상태가 미뤄지는 거라 postpone 쪽도 until 쪽이 맞고요. 근데 by 쪽 no 자 요게 그대로 여기에요. 쌤이 지금 바이오 언틸을 바꿔 써놨는데 이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언틸 쪽의 아이는 계속 쪽의 아이였고 바이 쪽의 아이는 그렇다면 주로 끝마치다 뭐 finish가 나온다든가 finish 또는 뭐 finalize 같은 단어 나온다든가 final 최종화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거나 뭐 complete 완성했다 complete 뭐 deliver 배달했어 또는 뭐 제출했어 부밋 쪽은 뭐 주로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물론 이 동사까지 외우면 참 좋겠는데 자 요게 바이예요. 괜히 헷갈리지 마십시오. 쌤이 지금 필기를 잘못 반대로 했어요. 자 하고 자 요렇게까지 동사를 기억하면 더 좋은 건 맞는데 사실 동사는 기억할 필요 없고요. 자 여러분은 그때 당시에 시험을 볼 때 그 동사의 뉘앙스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케이 자 그렇고 자 그다음 for랑 during 쪽으로 와 보십시오. 자 요것도 마찬가지 정말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슉 바로 전에 나왔다는 얘기요. 자, for, during 또 있고요. 자, in도 그렇고 over 쪽도 같이 짝꿍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for도, in도, during도, over도 전부 다 동안이라는 의미로 활용 가능한 단어인데 주로 for랑 in 쪽은 숫자 기간이 나와서 동안이라는 의미로 쓸 때 되게 좋아하는 애들입니다. 숫자 기간. 뭐 예를 들면 3 years 같은 거. 3 years 같은 거. 그래서 in 3 years, for 3 years 이렇게 나오면 그땐 동안이라고 주로 잘 해석을 해요. 숫자 기간만 나와서 쓰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 during과 over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그냥 명사, 단순한 명사, 그냥 단순한 명사, 단순 명사 예를 들면 뭐 vacation 같은 거, vacation, 방학 동안 같은 그냥 명사, 휴식 시간 동안, 방학 동안, 수업 동안, 촬영 동안 이런 식의 그냥 명사 나올 때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자, 세 번의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자, 밑줄 나왔어요. The past 3 years.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어. 시험 문제가. 명 나왔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숫자가 있긴 있는데 봤더니 관사 더가 있거든. 그럼 관사 더는 주로 단순 명사랑 쓰지 우리 관사 더가 더 3 하고 끝. 라는 문장은 잘 본 적 없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 관사 더가 있다는 건 그냥 단순 명사가 있다고도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이건 숫자도 있고 더 명사도 있죠. 그럼 얘는 얘도 있고 둘 다 있잖아. 이렇게 되면 고민하지 마세요. 보기에 넷 중에 하나만 뜰 거고 넷다 될 거예요. 넷다 더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for the past 3 years 이거든. during the past 3 years 이거든. over the past 3 years 이거든. 다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다 쓰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 라고 다 기억을 하십시오. 왜냐면 학생들은 주로 during은 숫자랑 안 써요 라는 걸 토익 공부하다 보면 자주 듣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 딱 뜨면 during 숫자랑 안 써. 버려. 이렇게 하다가 또 틀릴 수도 있거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숫자도 있고 명사도 있는 거라 다 되는 겁니다. for도 되고 in도 되고 뭐 during 다 돼요. 보기에 있는 거 정답하고 절대 보기에 동시에 안 떠요. 자, 이게 정말 최근에 나왔던 그 문제였고요. 1번이. 자, 근데 두 번째 2번. 정말 진짜 완전 극도로 딱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more than은 이상으로란 뜻으로 그냥 숫자 꾸미는 부사일 뿐이에요. 그러면 부가적인 부사는 필요 없잖아. 부가적인 부사는 그냥 숫자 꾸미려고 존재하는 거고, 그죠? 이상으로란 뜻으로. 그러면 숫자 부가적인 부사는 문장에 없다 치고, 부가적인 존재는 빼도 상관없는 거니까. 없다 치면 100년, 자, 이건 명확하게 뭐밖에 없어. 숫자밖에 없잖아. 이렇게 되면 그때는 for나 in 쪽으로 정답 고르시면 돼요. for나 in 쪽으로. for 100 years 가면 100년 동안, in 100년 동안이고 주로 in 같은 경우는 동안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만에라고 해석해도 돼요. 100년 만에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동안도 있고 만에도 있거든. 자, 그렇고요. 자, 다음에 세 번째. 밑줄 나왔어. 근데 봤더니 the vacation 이렇게 나와. vacation 뭐 이렇게 할까? 아니다. the business hour 이렇게 나왔다 칠게요. hours 이렇게 나와. 그러면 영업시간 동안이잖아. 그럼 여기 숫자 있어 없어? 없잖아. 그때 during이나 over 쪽으로 정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숫자 없이 단독적으로 정말 명사밖에 없는 거니까. 저때는 그냥 during이나 over 쪽으로 정답하시면 돼요. 보기에 동시에 나온다면. 그래서 during이나 over 쪽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쌤 그래도 hours란 단어가 있고 영업시간 하면 7, 8시간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그 단어를 가지고 막 자기가 숫자를 막 상기시켜가지고 꺾어가지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명사니까 during 쪽이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기억하시면서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까 그 문제 다시 한번 봐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3days라는 이런 숫자 기간과 함께 좋아하는 within이 맞고요. 그 다음에 by와 until은 둘 다 뒤에 시점 명사 씁니다. 시점 명사 써요. 그리고 말했지만 by와 until은 둘 다 시점 명사 쓰되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야. by는 완료의 뉘앙스, until은 계속적인 뉘앙스.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시점이 아니기도 하고 해석도 안 될 뿐더러 자, for는 자 이렇게 숫자 기간 좋아하는 건 맞아요. 4days 이런 거 좋아하는 건 맞는데 자 그럼 해석상 3일 이내에 응답하는 건지 3일 동안 응답을 하는 건지 그의 차이에 따라서 해석상 정답은 A번 쪽이 맞는 거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A 정답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들어오겠습니다. 20번이요. 가요. 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은 발견합니다. 스팟투어를 발견해요. 그리고 밑줄 떴네요. 자, 밑줄은 얼핏 잘못 보면 뭐뭐와 개라고 문장 끝나 보여서 부사 쓰기 딱 좋은 자리인데 자, 동사 find에 집중해야죠. find, make, find, keep 그리고 consider 또 이게 잘 나오는 거 그 다음 think 그리고 dim 그리고 leave까지 자, 또 이게 정말 자주 나오는 5형식 동사들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입니다. 최근 대세는 make, five, keep, consider 언제든 많이 나오는 거고 dim 되게 자주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 특정 동사들은 목적어가 있고 목적 보호로 늘상 형용사 쓰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죠? 목적 있고 형용사 쓰는 거 make, find, keep, consider, think, dim, leave라는 동사들은 목적어가 있고 형용사 되게 좋아해. 그래서 밑줄은 형용사의 확률인 A와 B가 후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A와 B를 고르되 자, relaxing과 relaxed 중에서 relax는 휴식시키다라는 감정동사 취급을 받는다 생각하면 돼요. 감정동사, 휴식을 취하게 하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다라는 감정동사를 취급받는 아이라 자, 얘네는 감정동사 존재들은 ing와 pp를 가를 때 ing는 그 감정을 모든 감정을 일으키다거든. 그래서 ing들은 감정을 일으키는 애 뜻에서 주로 사물을 꾸미고요. 사물을 꾸미고 자, pp는 그 감정을 당해서 누가 나한테 감정을 일으키면 철수가 나를 열받게 하면 나는 열받음을 반응하면서 열받게 느끼잖아. 그래서 모든 감정사는 당하면 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야. 누가 나한테 감정을 일으키면 나는 그 감정을 당해서 감정을 느끼게 되니까 모든 감정사의 pp는 느끼는 애 뜻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이 느끼잖아요. 사물은 못 느끼잖아. 그래서 감정사 pp는 느끼는 애 뜻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람을 꾸미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relaxing이라는 아이가 그래요. relaxing이라는 아이는 감정동사라 ing는 사물을 꾸며야 되고 감정을 일으키는 pp는 사람을 꾸미게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이 자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보호라는 건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자리예요. 그죠? 자, 그럼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아이들은 목적어한테 맞춰야지 목적어를 보충해주니까. 그래서 지가 꾸미는 건 투어기 때문에 반드시 투어한테 맞춰서 정답은 A번이 명확한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해석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트러블 클라이언트 고객들은 발견하게 되어 스팟투어가 릴렉싱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릴렉스다는 게 아니죠. 스팟투어라는 걸 릴렉싱을 시키는 거지 자기가 느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A번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감정사는 지가 꾸미는 거에 정확하게 맞추시면 돼요. 사람이면 PP로, 사물은 ING 대 지가 꾸미는 존재들은 만약 밑줄이 간단하게 이렇게 밑줄 나오면 이건 상관없어요. 이때는 얘만 쳐다보면 돼. 얘만. 근데 자 이렇게 목적보호의 밑줄 나와서 감정사를 물으면 그때는 정확하게 얘한테 목적보호는 목적어를 보충해 주니까 그쪽에 맞추시면 됩니다. 정답 좀 이따 분사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 가서 한 번 더 정리 같이 할게요. 자, 그 다음 A 정답이었고요. 자, 22번 갈게요. 자, 또다시 분사 문제입니다. 자, 이미 문장 속에 is라는 동사가 존재하고요. 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회사들에게 되게 중요해요. 라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밑줄을 묶고 있는데 자 이미 company란 명사 있는데 명사 또 들어가고 명사 뒤에 quantity가 또 있어. 그렇게 되면 회사들, 생산, 큰 양 말이 안 되지. 그래서 D는 해석상도 안 되고 문법적으로도 안 되고 명사도 나올 수는 없으니까 D는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뭔가를 꾸며주는 존재인 A, B, C가 후보가 될 텐데 자 그렇다면 묶어서 꾸미는 뭔가 형용사의 존재가 되겠지요. 그죠? 자, 그러면 큰 quantity, 자료의 큰 양을 생산하는 회사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이란 의미라 정답 B번이 맞고요. B이 정답인데 혹시 쌤 A가 들어가서 생산된 양을 회사에게 중요해요. 말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지금 절대 이 밑줄은 이 옆에 있는 quantity란 명사를 꾸밀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자, 왜 꾸밀 수가 없냐면 그 옆에 있는 퀀티티라는 명사를 꾸며버리면 회사에게라는 명사에게가 있는데 그 뒤에 명사 또 다시 나온 거예요. 형사 얘가 이렇게 꾸며버리면 이 명사를 꾸미면서 이 명사가 하나의 명사가 또 있는 거야. 그 명사 따로 뭐뭐된 명사 따로 그러면 명사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럼 전사 뒤에 회사에게 뭐된 양 또 말이 안 되지. 그래서 해석상 A가 또 안 되고 문법적으로도 안 되고요. 이미 명사인데 명사 또 나올 수는 없으니까 안 되고 쌤 그거 말고요. 그럼 그 양을 생산된 회사에게 중요해요. 이건 안 돼요? 자, 물론 갖다 붙여서 말이 된다고 억지로 우긴다면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분사 좀 잠깐만 설명할게요. 정답은 B번이 맞고요. 자, 좀 이따 한 번 더 보고 자, 분사 접근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자, 분사는 형용사예요.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자, 종류가 첫째, 일반 동사 출신의 분사 문제 유형이 있고 감정 동사 출신의 문제 유형인데 감정사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먼저 일반 동사 출신의 단어들부터 자, 첫 번째로 일반 동사 출신의 단어들이 만약 명사를 이렇게 앞에서 꾸미고 있다면 그때는 첫 번째 명사를 앞에서 형용사와 명사를 앞에서 꾸밀 때는 해석만 똑바로 하시는 겁니다. 해석으로 접근해도 무관해요. 하는 건지 되는 건지 하는 존재를 꾸미고 있으면 ing가 맞고 되는 존재를 꾸미면 pp가 맞아요. 주로 예를 들면 회사원이 나왔다 칠게요. 출근하는 회사원. 그럼 회사원은 지가 출근을 직접 하는 존재잖아. 그러니까 ing가 맞고 그 다음 밑줄 봤더니 아이템이야. 그럼 수정된 아이템. 아이템 수정된 거니까 pp가 맞고 그 다음 밑줄 봤더니 스텝이나 스텝. 고용하는 스텝, 고용된 스텝. 스텝들은 주로 고용되니까 또 pp가 맞고. 그래서 해석상으로만 접근하십시오. 절대로 앞에서 꾸밀 때는 목적어 의무 이런 것도 없어요. 자, 어디서 뭐 목적어 의무 이런 걸 들어본 적 있다면 앞에서 꾸밀 땐 그런 게 없습니다. 목적어 유무는 없어요. 목적어 갑자기 안 써져? 목적어? 없어? 안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목적어 의무 따윈 보지 마세요. 절대로 안 먹혀요. 앞에서 꾸밀 때 그냥 형용사가 꾸미면서 하는 건지 되는 건지 해석적으로만 접근하는 겁니다. 절대 목적어는 어디선가 또 목적어라고 해서 목적어 있으면 ing래라고 들어봤다면 이 목적어로 보면 죄다 정답이 ing로 잘못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해석만 똑바로. 근데 두 번째. 근데 명사를 꾸민데 명사를 뒤에서 꾸밀 때가 있어. 뒤에서. 자, 뒤에서 꾸밀 때는 뭔가 뒤에가 길어진 존재 때문에 뒤에서 꾸미는 거거든. 그래서 뒤에 쌤은 이거 수업할 때마다 매번 딸린 식구라고 표현합니다. 뭔가 뒤에 딸린 식구가 길어진 존재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꾸미게 돼요. 그래서 명사를 뒤에서 꾸밀 땐 그때는 딸린 식구를 잘 봐요. 그랬더니 이때 이 딸린 식구가 목적어가 있다면 아인 쪽이 맞는 거고요. 목적어가 없다면 pp 쪽이 맞는 거고요. pp 쪽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꾸밀 때는 그때는 딸린 식구를 보고 정답을 접근하는 겁니다. 해서 해석이 되더라도 예를 들면 아티클 나왔다 칠까요? 아티클 나와. 그리고 밑줄 놨어. 뭐 예를 들면 result 이렇게 나왔다 칠게요. result 그 다음 will 이렇게 나왔다 쳐요. 나왔다 쳐. 그래서 A, B, C를 보고 봤더니 recommend가 있고 recommending 있고 recommended 이렇게 다 치어요. read 이따 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보면 아티클은 아티클인데 결과를 추천된 아티클은 갖다 붙이면 된도 충분히 말 되거든. 근데 자, 명사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꾸밀고 있다면 그때는 다른 식구를 보라고. 그럼 이제 목적어 있죠? 그때는 꼭 해석이 되든가 말든가 아인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절대로 ing 쪽은 능동적인 존재로 목적어가 데리고 올 수 있지만 pp 쪽은 절대 뒤에서 꾸밀 때는 목적어 못 데리고 오게 되거든. 해석이 돼도 추천된 아티클, 말 돼도 뒤에서 꾸밀 때는 목적어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있다면 ing 쪽으로 없다면 pp로 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고요. 하지만 세 번째, 앞에서 꾸미든 뒤에서 꾸미든 상관없이 무조건 자동사가 분사가 변할 땐 자동사들은 ing 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자동사는 된이란 뜻의 수동적인 존재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pp가 안 되고. 그래서 ing 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고, 자, 그때 자동사라는 것들은 work라든가 뭐 rise라든가 당연히 있고요. work, rise, 뭐 leave 같은 것들, 그 다음에 commute 같은 자동사들 있죠. 여러분 흔하게 자동사라고 많이 듣던 아이들 전부 자동사로 ing 쪽밖에 안 되니까 그때는 ing 정답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감정동사는 조금 아까 얘기했죠? 감정동사 존재 아이들은요. 저런 거 아무것도 안 먹혀요. 목적 의무 이런 것도 안 먹혀. 자, 무조건 자기가 꾸미는 쪽으로 갑니다. 자, 감정을 주로 일으키는 ing는 감정을 일으키는 존재인 사람 말고 사물을 주로 꾸미게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을 주로 느끼는 pp는 감정을 느끼는 애 뜻으로 주로 사람을 꾸미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험 문제에 만약에 더 밑줄 아이템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얘를 꾸미는 거니까 그냥 얘만 보면 돼. 사물이니까 아인 정답. 뭐 더 밑줄 customer 사람이니까 pp 정답 하십시오. 근데 만약 뭐 find 같은 아까
오형식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밑줄 나서 묻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절대 안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그 목적어한테 맞춰서 목적보어한테 맞춰서 목적어한테 맞춰서 그때는 꾸며 주십시오. 목적어가 사람이면 PP가 맞고 사물이면 ING가 맞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뭐 좀 이렇게 복잡하게 썼으니까 정리하시고, 잠깐만 다시요. 자, 그래서 밑줄은 보면, 컴퍼니라는 명사를 꾸미는 이 딸린 식구와 함께 꾸미는 이 컴퍼니를 꾸미는, 뒤에서 꾸미는 존재예요. 근데 뒤에 딸린 식구의 목적어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목적어가 있으니까 ING 쪽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PP는 뒤에 목적어 없어야 된다고. 자, 투부정사도 무조건 뭐뭐 하는 형용사처럼 쓰기도 해. 하지만 to be PP도 수동적인 존재라 얘도 목적어가 없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정답이 B번이 정확하게 맞게 되는 겁니다. 해석도 adequate storage space 공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에게 큰 양을 생산하는 회사에게요. 해석도 적절하고요. 정답이 뽀이가 맞게 됩니다. 그렇죠? 자, 오케이. 그래서 뽀이 정답 됐고, 자, 분사 접근 방법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일반 동사 출신 아이들은 그때는 앞에서 꾸미면 해석만 정확하게, 뒤에서 꾸밀 때는 딸린 식구 잘 봐서 목적어가 있으면 ING 쪽으로 없음 PP 정답 하시고요. 자동사라면 그런 거 없어요. 자동사는 절대 수동적으로 쓰지 않는 아이기 때문에 그냥 ING 정답 하시면 되고. 하지만 감정사는 목적어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 안 돼.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 감정동사 출신은 사람이면 PP 쪽으로 주로 정답이고 사물이면 ING 쪽으로 정답하되 find 같은 아이들이 나와서 오형식 동사의 목적보를 보면 그때는 해석상으로 얼핏 잘못하면 PP 쪽으로 나오니까 목적어한테 정확하게 맞으십시오. 목적어는 사람이면 PP 정답, 목적어가 사물이면 ING 정답 맞고 그 다음에 참고로 B동사들 이렇게 밑줄 나올 때 절대 목적어는 풀지 마세요. 나왔던 문제 중에 troubling 있었고요. troubled가 있었는데 자, trouble 되게 유명한 감정사입니다. 저는 뭐 어떤 사물이었고요. 뭐 아이템이라 칠게요. 자, 아이템이 문제를 일으켰어. 아이템이 문제가 돼줬어. 문제가 됐어? 말 되네. 더군다나 목적어도 없어. PP 정답. 이렇게 딱 좋잖아. 자, 그러면 안 되죠. 자, 감정사는 목적어음 따윈 절대 없어요. 목적어음을 풀었다면 바로 틀립니다. 모든 감정사는 ING든 PP든 원래 목적어 안 생겨. 예를 들면 it is exciting, it is interesting 그러고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ING도 원래 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절대 목적 없다고 PP 정답 이럴 수가 없는 애입니다. 그래서 자, 감정사 딱 보이면 사물이네. 정답은 ING 정답 이렇게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일반 동사들은 맞아 목적어 있으면 ING 하세요. 없으면 PP 하십시오. 근데 감정사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28번 들어오겠습니다. 28번. 자, 갑시다. 오늘 좀 기네요. 자, 갑니다. 28번 쪽으로 오셔서 자, 먼저 해석으로만 풀려고 해볼게요. Scotland Society for 자, 이 바이오케미스트리를 위해서 이 협회는 will 지금 토론합니다. 몇몇 기본적인 컨셉들을 토론하고 있고요. 밑줄 메인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자, 그럼 A번부터 메인 아이들을 소개할 때 토론합니다. 또한 메인 아이들을 토론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동안에 토론합니다. 그리고 토론합니다.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거든. 지금 얼핏 막 말이 먹히고 있거든. 자, 마찬가지. 이렇게 전부 다 될 것 같고 뭔가 공통점 있을 땐 안 되는 거 속어법. 안 되는 거 버릴게요. 자, 먼저 자, 주어 있고 그 다음에 will 동사. 그 다음에 너 discuss, will discuss 동사. some 컨셉 목적어고요. 그렇고 자, 밑줄 뒤에 introduce 너 또 소개하다 동사. 그리고 또 메인 아이디어 목적어거든요. 자지? 그럼 문장에 동사가 두 개잖아? 그럼 접속사가 필요할 거 아니야? 접속사 아닌 거 버려. 너 부사. 부사가 어떻게 문장을 연결해? 안 되고요. 너 버려. 너 전치사. 전치사가 어떻게 문장을 연결해? 우린 접속사 필요하지. 그죠? 그래서 A와 D는 접속사인 건 맞아. 근데 when이라는 아이는 명사합사, 형사합사, 부사합사 이렇게 배우는데 자, 명사합사, 형사합사, 부사합사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when은 다 되는 애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만약에 when이 들어간다 치면 분명히 앞에 문장에 주어, will discuss 동사, 컨셉 목적어까지 완벽한 문장이 있고요. 완벽한 문장 이외에 또 다른 문장을 연결한단 말이야. 자, 이런 접속사를 우리는 부사절 접사라 그래요. 완벽한 문장 이외에 또 다른 문장 연결하는 거. 자, 지난달 2월달 데뷔 특강 그거 한번 잘 찾아보세요. 지난달하고 1월달 거. 그럼 그때는 분사 구문이란 걸 쌤이 설명을 쫙 장황하게 놨으니까 그거 보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걸 부사절사라 불러요. 완벽한 문장 있는데 완벽한 문장 이외에 또 다른 문장을 연결하는 거. 자, 그때 when이 들어가서 when이 이렇게 완벽한 문장을 연결하는 부사절사가 쓰이면 뭐할 때라고 해석을 하면서 양쪽의 문장이 주어가 똑같다면 주어 생략 가능해요. 하지만 주어 생략하고 동사는 절대 그대로 못 둡니다. 자, 그 즉시 주어가 생략되면 동사는 그 즉시 ing로 바뀌면서 분사 구문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요.
절대 주어가 없이 동사만 덩그러니 누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when이라는 접사가 이 자리에 들어가서 절대 주어가 생략됐다고 동사가 이렇게 덩그러니 남는 일은 일어나지 않음. 그래서 when은 안 됩니다. 자, 그 즉시 동사는 ing로 바뀌어서 introducing 이었어야 돼요. 그리고 쌤 그런 거 말고 그냥 introduce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명령문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No. 절대 접속사절에서는 명령문 안 써요. 명령문이라는 것은 접속사절 말고 주인절, 주절에 있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문장 안에서 그냥 문장 하나밖에 없을 때 그때나 쓰는 거지 절대 접속사 안에서 명령문은 안 먹혀요.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and가 정답인데 자, and나 or 같은 또는 but 같은 접속사를 우리는 등위 접속사라 부르죠. 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and 같은 등위 접사는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도 있고 또는 양쪽의 문장의 주어가 똑같아. 그럼 주어 생략하고 그냥 동사 and 동사. 그래서 우리 동사 and 동사로 쓰긴 한다고 들어본 적 있잖아. 명사 and 명사, 형사 and 형사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동사도 똑같아. 그럼 동사도 생략. 그럼 우리는 목적어 and 목적어니까 명사 and 명사로 보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생략돼서 동사를 나열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등위 접속사밖에 없어요. 절대 다른 접사는 안 되니까 버려주십시오. 자, 다른 접사는 이렇게 문장 끝나고 또 다른 문장 연결하면서 주어 생략 동사 ing로 바뀌어서 안 됩니다. 정답이 and 정답 되겠습니다. 데이비드 정답 이었어요. 해석적으로도 이 협회는 will 지금 토론합니다. 몇몇 컨셉을 토론하고요.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해석도 되고요. 데이비드 정답. 자, 다음 문제 29번 문제 가겠습니다. 29번 들어오시고 자, 이 밑줄과 함께 meeting 주어 그 다음에 has been arranged 동사 있죠? 자, 밑줄 뒤에 we 주어 can discuss 동사. 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밑줄은 접속사 자리. 그리고 BPP 끝나서 완벽한 문장 끝났고 또 다른 문장을 연결한 밑줄은 정확히는 완벽한 문장 이외의 또 다른 문장을 연결한 접사니까 이런 걸 부사절사라 한다고요. 자, 그래서 A 전치사 버릴게요. B so that we hire 라는 뜻의 접속사죠. we hire 똑같은 건 in other that 이란 것도 있고요. in other that. 갑자기 필기가 또 말썽을. 자, in other that 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 기분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전치사예요. 정말 최근, 진짜 최근, 정말 최근, 진짜 바로 앞에. 그때 나왔던 정답이에요. 기분. 제가 정말 최근인 건 진짜 최근인 거야. 완전 바로 전. 전치사였고요. 그리고 기분 that이 접속사입니다. 기분 that. 기분 that이 접속사이고요. 자, 그 다음에 provided 접속사 맞아요. provided, providing. 그리고 supposing. 자, 그리고 하나만 더 providing, supposing, assuming 접속사입니다. 전부 다 that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내 마음입니다. 자, 전부 다예요. providing that, provided that, supposing that 똑같아요. that 있어도 없어도 접속사입니다. 뜻은 만약이라고 쓰는 접속사들이에요. 전부 다. providing, supposing, assuming은 전부 다 만약이란 접속사예요. 그래서 B와 D만 접속사니까 해석하셔야죠. 만약으로 말이 되는지 위하여라고 말이 되는지. 자, 미팅은 모든 매니저들을 위한 미팅은 has been 정해졌습니다. 밑줄 우리가 그 가장 최근 퍼스널 문제점들을 토론하기 위해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해석상 보기가 맞게 되고요. 정답됩니다. so that 정답. 자, 그렇다면 자 33번 쪽으로 들어오십시오. 한번 여러분 문제 풀면서 33번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보면 will be given 주어집니다. deducting 몇몇 charge 부가 요금들이 deduct 공제된 후에 주어집니다. 취소를 위해서 확인된 티켓의 취소를 위해서 전액 환불이 그 교통요금의 전액 환불이 주어져요. 전액 환불이 됩니다. After deducting 부가요금이 공제된 후에 패신저당 부가요금이 부과된 후에 공제된 후에 환불이 이루어질 거예요.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당 승객당 이걸 공제한 후에 주어집니다. 각각의 승객에게 이렇게 주부하고 주어집니다. 이를 포함하여 주어집니다. 이 승객을 위하여 주어집니다. 갖다 붙이면 얼핏 말이 먹히고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문제인데, 자, 먼저 첫째 힌트는 passenger의 뒤에 s가 안 붙었다는 거. 가산명사인데 어도고 더도고 s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including이라는 전치사와 for이라는 전치사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전치사 뒤에 passenger이 어도고 더도고 s 없는 아무것도 없는 꼴이 돼요. 분명히 사람 명사는 가산인데. 그래서 C와 D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고, 자, per 되게 유명한 암호입니다. 자, 얘는 per 뒤에 자, 무관사 관수가 따라와서 무관사 단수. 가산이든 불가산 뭐 상관없고 어쨌든 가산명사에도 무관사 관사 없이 단수명사 따라와서 그때 뭐뭐 당이라는 의미를 쓸 수 있어요. 학생당,
승객당이라는 의미로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 per는 대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대로. 뭐 예를 들면 per request라는 게 보이면 per request 라는 게 보여요. 그때는 요청한 대로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무관사 단수가 아닌 상태에 뭐 관사가 있다든가 복수가 나오면 그때는 대로라고 해석하시고요. 셀 수 있는 명사인데 무관사 단수로 하면 그때는 당이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해석될 거예요. 그 다음 이치는 뭐 원래부터 단수명사 좋아하는 애니까 단수에서 뭐 각각이라는 거 되게 좋아하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수명사와 함께 지금 현재 퍼도 이치도 가능은 해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둘 다 얼핏 말은 먹히는 거 같는데 정답은 퍼축이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퍼는 품사가 전치사예요. 전치사입니다. 전사예요. 자, 그리고 이치 같은 경우에는 단수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거나 아니면 지수로가 명사거나 그래요. 그래서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근데 지금 밑줄에 자리를 보십시오. will be 기본으로 수동태로 문장은 끝났고 after 뒤에 동명사의 목적까지 문장 끝났고 그러면 완벽한 문장 이외에 덩그러니 명사 앞입니다. 그럼 이 자리는 전치사 자리겠어요? 형용사 자리겠어요? 전사죠. 그래서 정답이 정확하게 A번축이 맞는 겁니다. 둘 다 단수 좋아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때는 이제 정확하게 품사까지 보란 얘기였죠. 정답이 퍼축이 맞습니다. 자, 38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맞췄을란가 몰란가 궁금하네요. 자, 가볼게요. 자, 먼저 밑줄과 함께 관계 대명사를 묻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혹시나 자 보면 문장에 주어가 있고 will follow 동사의 목적어 끝나서 완벽한 문장과 함께 또 다른 문장을 연결하면 부사절 접사 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while도 부사절 접사로 동안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능은 해요. 대신 해석상 15-minute question 15분 동안의 질문 시간이 will 따라오게 될 겁니다. presentation을 발표를 따라오게 될 거예요. 발표에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발표한 후에 이게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question 시간은 따라갑니다. 발표를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 일반적인 대중들이 will be 허락되고 질문이 허락되는 동안에 따라갈 겁니다. 해석상 정답이 10번이 안 되고요. 사실 시제도 안 돼요. while이라는 시간절 접사는 혹시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지만 시간 접사 안에서는 미래를 의미해도 will로 안 쓰고 현재로 주로 대신해 쓰거든요. 그래서 while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주어 다음에 미래를 의미해도 will이 아니라 뭐 is 같은 또는 are 같은 단수 또는 복수 현재 동사로 들어왔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버릴게요. 자, 그렇다면 which나 that 또는 which 같은 관계대명사 후반대 관계대명사라는 아이는 문장을 쭉 데리고 다니다가 그 문장 자체를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미는 게 관계대명사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봐도 저는 일반적인 대중들이 질문을 물어보도록 허락하는 프레젠테이션이 따라갈 거예요. 해석도 되고요. 관계대명사는 늘 그 문장 자체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미기 때문에 뭐뭐하는 명사라고 해석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물어보도록 허락하는 프레젠테이션이 따라갈 겁니다. 말도 되고. 그래서 관계대명사 문제는 맞아. 하지만 보자마자 관계대명사 A와 B 무조건 버립니다. 절대 안 돼요. 자, 왜냐면 관계대명사 which 사물을 주로 대신하죠. 사물을. 그 다음에 that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은 아마 그 표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네, 쌤도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면 이거 쓰기 전에 다시 사람을 대신하는 존재, 사물을 대신하는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잖아요. 사람은 주로 이제 후가 대신하고 그 다음에 사물은 which가 대신하고 그 다음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어요. 주격은 싸그리 that으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쓸 수 있고 그 다음 사람 목적격 주로 whom으로 많이 쓰죠. 그 다음 사물 주로 이제 which 언제 쓰고요. 그 다음에 사람 사물 상관없어요. 목적격 싸그리 또 that으로 대신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주로 whose 쪽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다시피 which라는 존재는 관계대명사일 때 사물을 대신하지만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that도 자 보다시피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명사야. 그러면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쓰이는 which와 that은 관계대명사는 지가 데리고 다니는 문장에 주어를 대신하면 우린 걸 주격 관계대명사라 합니다. 자, 목적격 명사는 지가 데리고 다니는 문장에 목적어를 대신하기 때문에 우린 걸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불러요.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지가 데리고 다니는 문장에 주어를 대신하기 때문에 주어가 없이 동사, 목적어가 따라와야 돼요. 그죠?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지가 데리고 다니는 문장에 목적어를 지가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가 데리고 다니는 목적어를 대신하면 뒤에는 주어, 동사만 있고 목적어는 없이 그냥 끝나야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문장을 보면 주어가 있고요. 자, BPP 수동태로 끝났고요. 그 다음 투부정사 동사 원형에 목적까지 문장 완벽하게 따라옵니다. 절대로 관계대명사일 때 위치와 that은 관계대명사일 때 위치와 that은 죽어도 완벽해야 돼요. 죽어도 불완전해야 돼요.
죽어도 불완전. 죽어도 불완전해야 돼. 주격이면 주어가 없어야 되고 목적격이면 목적 없어야 된단 말이야. 절대 저렇게 문장이 완벽하게 따라올 리가 없답니다.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뒷문장 완벽하게 돼 있어요.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 따라왔기 때문에 정답은 D번이 맞고요. 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우리 한 장 넘겨서 정답은 D번이 맞고요. 자, 좀 이따 한 번 더 볼게요. 자, 한 번 더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 말이냐면 자, 관계대명사는 자, 나는요. have 아이템을 갖고 있어요. 언이겠죠? 그 다음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아이템은 중요해요. is important예요. 라는 문장 이따 칠게요. 그럼 이 두 문장을 연결할 거란 말이에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니까. 접속사라 두 문장을 연결하되 두 문장에서 반복되는 게 있네. 아이템. 뭐하러 두 번 써? 그냥 대신해야지.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연결한 접속사면서도 언급된 반복된 명사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게 사물이네. 그럼 이제 위치적으로. 그게 대신한 게 관계대명사예요. 이런 걸 주어를 대신해서 주격 관계대명사를 합니다. 그럼 보다시피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를 대신해서 쓰니까 위치 나오고 뒤에는 이렇게 is important 이렇게 나올 거랍니다.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를 대신해서 주어 없고요. 목적 관계대명사는 목적을 대신해서 목적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불완전하게 않기 때문에 아까는 완벽했었으니까 위치랑 대시 안 됐다는 얘기고 이때는 이제 위치도 되고 사물이니까 뭐 대도 되고요. 그래요? 자, 이걸 이제 주격 관계에서 부르죠. 자, 근데 자, 이런 문장이 있었다 칠게요. 자, 나는 have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템을 갖고 있어. 그 다음에 나의 my customer 고객님들은 customer들은 satisfied 만족해 satisfied with items를 나왔다 칠게요. 보이셔요? 네, 뿅 이렇게 했어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나 저 두 문장 하나로 연결할래요. 그러면 접속사 필요하죠. 근데 접속사를 쓰려고 봤더니 아이템 반복됩니다. 뭐는 두 번 씁니까? 대신해야지. 그래서 나 이거 안 쓰고 전사 뒤에 있던 명사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대신합니다. 위치 이게 대신해요. 그 다음에 목적격 명사 대신해서 와서 이렇게 문장을 써서 이렇게 끝내도 상관없어. 하지만 원칙적으로 전사 뒤에 명사까지 있어야 그 문장은 완벽하죠. 전사 뒤에 명사 있어야지. 근데 이대로 써도 상관없지만 관계대명사 뒤에 저렇게 전사 있는 거 그대로 관계대명사는 그대로 그 전사를 데려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남아있던 이 전사를 지가 이렇게 쓱 데려가서 지 앞에 데리고 있는 성향이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관계대명사가 전사를 뒤에 있던 걸 데리고 오게 되면 그때 이 전사는 여기 있었을 당시에는 전사 때문에 원래 뒤에 명사가 있어야 문장 완벽한데 그때 그 명사를 대신해서 위치가 왔잖아요. 그럼 그 윗으로 문장이 끝나버리면 전사 뒤에 명사 없는 꼴이니까 불완전해지죠. 그때는 그래서 위치 같은 게 that 같은 게 정답해도 돼요. 하지만 그 너무 with 때문에 전사 with 때문에 얘 때문에 문장은 불완전해 보이잖아. 전사 뒤에 명사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요 불완전한 요소를 지가 데려가서 불완전한 요소를 없애버립니다. 그럼 문장은 완벽해지겠죠. 그래서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뒷문장이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오케이. 그러한 원리로 다시 앞문장을 볼게요. 갑니다. 자, 그럼 너 문장을 연결해서 너의 꾸며. 그럼 우린 관계대명사 묻는 건 맞아. 하지만 봤더니 문장이 완벽해 있어 지금. 그런데 완벽한 문장과는 절대 넌 쓸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 넌 관계대명사 아니고 해석도 말이 안 됐을 뿐더러 안 됐고. 그 다음 자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during which는 넌 뒷문장 완벽한 게 맞아. 원래 during 여기 있던 거거든. 여기 이렇게 있던 존재였었어. 자, 뭐랑 같이? 언급됐던 이 선행사랑 같이 원래 여기 뒤에 있었던 존재였던 거지. The presentation.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presentation 똑같네. 뭐라도 못 써. 그래서 반복되는 거 싫어. 그래서 대신에. 그래서 위치가 온 거고. 위치 왔죠? 그리고 야, 뭐라 여기 듀어링 혼자 있냐. 듀어링도 나 데려갈게. 그래서 듀어링도 데리고 오는 거고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문장 이렇게 완벽해진 거고. 자, 원래는 이 뒤에 during the presentation 있으면서 해석도 public들은 허락됩니다. 질문을 물어보는 게 허락돼요. presentation 동안 해석도 됐었고. 그래서 정답이 during which 쪽이 정확하게 정답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D번이 맞고요. 정답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머릿속으로 선생님 저는 대시 뒷문장 완벽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명사절 접속사할 때 완벽해요. 자, 비교해보세요. that은 자, 볼게요. 명사절 접속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요. 관계대명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형용사절 접사라 부릅니다. 그렇고 그 다음 마지막 동격절이란 것도 있긴 합니다. 동격절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먼저 명사접사는 지가 명사인 거야. 지가. 대자체가 명사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로 주어가 있고 동사 있고 주로 그 뒤에 대시 붙죠. 주로 뒤에 대시 이렇게 붙습니다.
왜냐면 지 자체가 명사다 보니까 주로 지 자체가 목적어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동사 뒤에 붙어있는 that은 그건 이제 명사업사야. 그때는 완벽해야 돼요. 완벽합니다. 그때는요. 그죠? 동사 뒤에 I think that, I know that, I will that. 그때 이제 완벽해요. 자, 근데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업사로 부르는데 똑같은 말이야. 관계대명사도 앞에는 선행사 꾸미죠. 형용사업사도 문장 자체 앞에는 명사 꾸미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이름이 두 개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뭔가 선행사를 꾸미거나 형용사업사도 명사를 꾸미는 거니까 얘는 주로 명사 뒤에 들러붙어 있는 거지. 명사 뒤에 들러붙어 있어요. 그게 대시 명사 뒤에 붙어 있어. 그때는 이 대시 명사를 꾸미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관계대명사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할 때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가 없이 동사 목적어 나오니까 주어 없이 불완전하고 그 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 없이 주어 동사만 나오니까 목적 없이 불완전하고요. 이때는 불완전한 게 정상이죠. 그래서 그때는 절대로 불완전해야 합니다. 근데 동격절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동격절은 명사 옆에 들러붙어 있긴 해. 그래서 이 명사 옆에 들러붙어서 막 관계대명사랑 비스꾸미하게 보이긴 해. 근데 이때 that은 이 명사와 동격이라 해서 동격절이고 그땐 뒷문장은 완벽하거든. 완벽해. 근데 동격절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 동격절 되게 좋아하는 명사 따로 있어요. 그게 주로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건 뭐 fact, the fact that 같은 거, notice, 공지사항 같은 거, 그 다음 opinion, 뭐뭐라는 의견, opinion 같은 거, 그 다음 뭐 confirmation 같은 거, 뭐뭐라는 확인, 그 다음에 하나 더 assurance 같은 거, 뭐뭐라는 확신 정도가 있답니다. 동격절 수순 아이들이 따로 있고 토익에 주로 나오는 건 뭐 팩트 정도가 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that은 완벽하, 그건 명사업사 할 때. 불완전해, 그건 이제 관계대명사 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건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죠? 정답이 데이비드가 맞게 됩니다. 정답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험 보기 전에 할 일을 여러분에게 언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써놓은 게 있는데요. 저희 오프라인 강의에서 많은 학생들하고 매일매일 단어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저희 학생들은 오프라인에서 한 80% 정도가 거의 다 매일매일 만점 맞아요. 단어 시험 볼 때. 자, 그럴 수 있는 방법이 학생들한테 저 시킬 때 야, 단어 외우려 노력하지 마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예문 중심으로 매일매일 밥 먹고 나서 읽고 숙제하고 나서 읽고 숙제하고 나서 읽고 자기 전에 읽고 일어나서 읽고 학원 오기 전에 읽고 하고 나서 읽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10번만 읽어라고 했거든. 이게 막 외우려고 앉아 깜지 쓰고 막 외우면 외워봐요.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렇게 외우지 마십시오. 절대 단어 외우려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예문을 10번씩만 꼭 읽으십시오. 그럼 힘 안 들이고 저절로 내 머릿속에 스며듭니다. 꼭 그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렇게 50예문씩 매일매일 하다 보면 제가 지금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걸 웃음기가 사라졌나 봐요. 웃으라고 밖에서 난리가 났네요. 웃고 있어요. 네, 나 지금 웃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50개씩 매일매일 읽다 보면 그렇게 3주 전부터 하면 정말 많이 외우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문 위주로 반복적으로 학습하십시오. 독학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보고 싶어도 그 학생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독학 학생들 반드시 예문 중심으로 여러 번 읽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어휘력이 안 되면 토익은 절대 못 잡아요. 특히 RC 절대 고트로 안 나와요. 꼭 예문 중심으로 여러 번 읽으십시오. 이거 완전 중요한데? 진짜?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네, 그냥. 완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2주 전부터는 반드시 문제 푸는 거에 급급해하지 마시고 이틀에 한 세트 풀어도 좋아요. 풀고 나서 끝하고 안 보느니 차라리 이틀에 한 번씩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들어서 정리하고 리뷰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답 노트를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쌤도 오답 노트 별로 안 좋아해요. 오답 노트 만들면 다른 걸 못하기 때문에 오답 노트 별로 안 좋아해. 400점 이상의 학생들은 오답 노트 만드세요. 몇 개 안 틀리니까. 근데 350점 정도 되는 학생들은 오답 노트 만들지 마세요. 그거 만드는 시간에 다른 거 못하고요. 한두 개 틀려야지. 오답 노트 말고 그냥 정리하고 다시 한번 리뷰하고 내가 틀렸던 거 싹 다시 한번 보고 그런 식으로 반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고요. 일주일 전에 이제 매일매일 RC 한 세트씩 시간 맞춰놓고 72분 정도? 75분이 RC 시간인데 그중에 우리 마킹하는 시간 빼야죠. 72분 정도 맞춰놓고 한 세트씩 풀고 시간 관리하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장 가면 매번 파트 7은 G로 B로 찍는 거지. 하지 말아야죠. 그 시간 관리가 안 되고 양치기가 안 돼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하셔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하기 전에 기본기 약한 학생들은 기본기부터 다치세요. 그 기본기가 안 된 학생들은 기본서부터 먼저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거지 기본서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만 디립다 많이 풀면 계속 겉핥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점수가 잘 안 올라간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길었네요. 설명하기 좀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자, 수고하셨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점수 향상에 큰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여러분 점수가 꼭 잘 나오길 힘내주십시오. 화이팅!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봬요.